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호스팅 KR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유의 도메인을 하나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에다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부했거나 책을 읽거나 했던 모든 기록들이 사실은 다 지금 소멸되고 없습니다. 우리는 읽었던 기억만 있지 무엇을 읽었는지 어떻게 내가 정리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사라진 상태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컴퓨터가 없었고 이런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 시대가 좋아졌죠. 구글이라는 엄청나게 큰 거대 기업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적재적소에 우리 삶에 맞춰가지고 잘 쓰기만 한다면 굉장히 스마트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쓰지 못하는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나의 인생을 기록하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을 켜줍니다. 크롬을 켜주고요. 검색창에다가 구글 사이트라고 타이핑합니다. 구글 사이트라고 타이핑해보면 가장 위쪽 상단에 구글 사이트 로그인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구글이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크롬에 구글이 로그인 된 상태에서 꼭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서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사이트 도구라고 해서 제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구글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은 다음에서 제공하고 있는 티스토리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미 제작한 홈페이지가 하나 있고요. 오늘은 새로운 깔끔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없음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것보다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편하기 때문에 템플릿을 먼저 활용하도록 할게요. 템플릿이 심플해요. 이쁘고 이쁘지 않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본인의 목적에 맞게끔 설계되어 있는 템플릿을 하나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프로젝트 형태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형태의 템플릿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가장 첫 번째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사이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는 블로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홈페이지에서 크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다 삭제하고 들어갈 거예요. 일단은 밑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눌러서 여기 보시면 이 오브젝을 딱 누르면 그 옆에 이렇게 쓰레기통 표시가 뜹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오브젝트를 다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디자인을 만드는 것만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삭제하고요. 있는 것들 위쪽에서 배너 이 부분, 이미지 홈페이지 대문이 되는 부분은 삭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작성하는데요. 그냥 쓰면은 너무 이쁘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여기다 만약에 홈페이지 이렇게 하면 별로 이쁘지가 않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디자인적으로 크게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플랫폼인 캔바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런모 디자인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유튜브 배너에 올려놨던 그 디자인을 그냥 갖다가 쓰도록 할 거예요. 화이트 컬러로 쓰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픽셀 사이즈는 여기 보여지는 대로 2048 곱하기 1152 사이즈로 디자인 제작하시면은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도 그 홈페이지 대문 이미지로 디자인으로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다운받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사이즈를 다운받아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 눌러주실게요. 캔바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고 원하시면 다시 이런 영상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운이 됐기 때문에 돌아와서요. 홈페이지도 여기에서 이 부분, 홈페이지 작성하는 부분, 이 대문을 작성하는 텍스트 부분 있죠. 이거 날려버리도록 할게요. 지울게요.
그 다음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업로드를 눌러주시고요. 지금 받았던 배너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쁘게 들어갑니다. 네, 사이즈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그 사이즈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불투명도 값이 좀 흐리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앞에 글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뒤 이미지가 오페시티를 한 50%로 좀 줄여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가독성 조정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원래 이미지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배너가 너무 크죠? 머리글 유형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대형 배너가 아니고 저는 일반 배너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 사이즈 맞게끔 딱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홈페이지 대문이 깔끔한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구분선이라는 부분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문 밑에 구분선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밑에다가 내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키워드 중심으로만 설명을 써놓는 게 좋아요. 그 설명을 쓰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메뉴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삽입 부분에는 이렇게 블로그 형태처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네, 블로그 형태처럼 사진을 넣고 옆에 오른쪽에 텍스트를 쓸 수 있게끔 되는데 저는 이런 방식은 잘 쓰진 않습니다. 네, 사진은 사진대로 그냥 텍스트는 텍스트대로 제 마음대로 설계하는 게 좋더라고요. 디자인하는 게.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목차 같은 거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 목차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컬셀, 이게 이미지가 한 장씩 넘어가는 거고 버튼이 있고요. 버튼 링크를 걸어서 넘어가는 부분이고 구분선은 전 구분선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리 표시자 이런 것들 잘 안 쓰고 유튜브 가끔 넣을 때 쓰고요. 구글 덕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덕스에 있는 내용 다큐멘트 바로 여기다가 넣으시면 좋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PPT를 홈페이지에 넣어놓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쇼나 이런 것들은 PPT는 거의 캔바를 이용해서 링크를 거는 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별로 이쁘지가 않아서 캔바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중요한 거는 내 홈페이지는 모든 사이트에 있는 어떤 다른 데이터가 링크를 시키는 거죠. 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링크 시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 부분에다가 본인의 홈페이지 이름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넘버지라고 작성할게요. 영어로 작성할게요. 이렇게만 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메뉴가 나오죠. 이렇게 왼쪽 위에 보시면 메뉴를 클릭할 수 있는데 이 메뉴는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 목차에 보시면 사용하는 거는 구분선 그리고 유튜브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도 체크할 때 쓰는데 저는 지도를 체크하는 프로젝트나 제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일들이 지도를 쓰는 일은 없어서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엑셀을 쓰기 때문에 덕스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캔바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패들릿을 사용합니다. 설문지나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자 사용하는 전 툴들이 있고 그걸 링크시켜서 홈페이지에 버무려서 활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사용하는 거는 구분선 하고 유튜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텍스트 상자, 이미지, 삽입, 그리고 드라이브 이렇게 6가지 메뉴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 홈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메인 화면에는 아무것도 링크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타이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겠죠. 여기에다 글씨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고딕이 깔끔하고 좋으니까 이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들, 이 홈페이지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작성해 놓습니다. 학습,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교육,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 그리고 제가 어플리케이션 연구,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명상, 그리고 명상과 힐링,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은지 그 내용들을 키워드로 작성해 주는 게 전 좋더라고요. 네. 교육, 철학, 그 다음에 배움, 연구, 마지막으로 패턴 연구, 뭐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래하고 위에하고 구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구분선 클릭해서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아래쪽하고 구분선 클릭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 다음 가장 밑에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는 홈페이지를 제작한 사람 소개 같은 거, 이름, 그 다음 텍스트도 무조건 여기서 나눔 고딕으로 하겠습니다. 가늘게 이렇게. 먼저 게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만든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돼서 게시되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게시가 있어요. 게시를 눌러주시면 가장 최초로 게시를 할 때는 웹 주소를 작성해 달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본인 웹 주소를 영어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저는 런모어니까 런모어를 칠게요. 근데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이라고 작성할게요. 네, 아무도 쓰지 않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홈페이지를 비밀로 프라이빗하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개 검색 엔진 내 사이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요청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공개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맞춤 도메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도메인을 구매해서 다른 그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홈페이지 판매 사이트에서 구매한 도메인을 가지고 와서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영상 링크를 이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게시 눌러 볼게요. 이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이죠. 게시를 누르면 홈페이지 게시 중 해서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이트를 한번 보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제 사이트로 넘어가고요. 왼쪽에 사이트 도메인을 보니까 제가 설정해 놓은 이렇게 도메인 명이 나오게 됩니다. 홈이라고 해서 영어로 쳐도 상관없는데 이걸 지워볼게요. 네, 이건 이제 뒤쪽에 나오는 슬러시는 다 페이지 수예요. 여기에다가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홈을 지우고 엔터를 치면 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에 페이지를 정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페이지를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대로 홈, 성과, 팀, 그 다음에 FAQ 물어보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제대로 다시 페이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로 갈게요. 다시 이거는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띄운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홈페이지를 설계하는 사이트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쪽에 크롬 창에 페이지로 가서 맞춤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할게요. 네. 페이지 여기 점점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고 삭제, 점점점 3개 있는 부분을 누르고 삭제, 점점점 3개 있는 부분 누르고 삭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홈페이지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게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시를 하면 이제 바뀌어서 나오게 되겠죠. 게시 한번 해볼까요? 게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게시했죠. 그리고 나서 제 홈페이지 도메인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페이지를 설정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뜨지 않아요. 이 홈이죠. 네, 홈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뜨지 않죠.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홈페이지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계속 기록할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페이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를 추가 딱 눌러주시면 가장 첫 번째로 만드는 페이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About이라는 페이지를 만듭니다.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요. 하나를. 네. 그리고 나서 About으로 갑니다. 홈 아무것도 없죠. 제가 설정해 놓은 설계해 놓은 대로 나오게 되고 About 페이지로 가면 About이라고 뜨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만약에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끔,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기본 이미지를 보이지 않게끔 하고 싶으시면 머리글 유형을 제목만으로 바꿔주시면 어바웃만 뜨게 됩니다. 네. 근데 어바웃이 나의 온라인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고 싶다, 홈페이지 배너가 다시 보이게끔 하고 싶다면 머리글 유형을 배너로 바꿔주시고 이 글자를 지워주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바웃 홈페이지, 어바웃 페이지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구분선을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네. 만약에 사진을 넣고 싶으면 사진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지를 눌러서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이런 이미지 그냥 있던 거 하나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요. 여기 텍스트 지워주시고 이 이미지 옆에다가 네, 텍스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눌러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에다가 런모어 아까 다시 텍스트 상자에서 드래그해서 옆으로 올려주면 옮기면 텍스트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다 런모어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윈도우하고 그 한영키 같은 거 있잖아요. 한자키 이런 거 눌러서 기호 이용해서 작성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모든 텍스트의 형태를 다 나눔고딕으로 하는 게 이쁘더라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그래서 이것도 나눔고딕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잘 안 되네요. 이게 하얀색 배경이라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나눔고딕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게 너무 귀찮으시면 테마로 가서 본인 테마를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글꼴 스타일하고 이제 모던하게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해줘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은 내가 새로 테마를 만들어서 나는 런모어 테마 이렇게 하고 다음 누르고 미리 설정되니까 그냥 저 검정색 좋아하니까 검정색으로 해서 맞춤 색상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가셔도 괜찮은데 지금은 설명이니까요. 테마 하고요. 제목은 글꼴에서 저는 오로지 나눔고딕. 네. 제목은 조금 두껍게 할게요. 이렇게 굵게.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 나눔고딕 약간 가늘게. 그 다음에 테마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블랙 형태로 테마가 만들어지죠. 근데 안 이쁘죠? 저 올 화이트로 해야 되는데 블랙 형태로 연모 테마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쁘지 않으면 네, 배경색을 여기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스타일 1, 2, 3 이렇게 절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해서 테마 보시면 이제 테마로 돌아오면 런모 테마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이 테마를 선택한 상태로 작성해 주시면 이제 글자가 나옵니다. 함께 성장하고 위하여 제작한 페이지입니다. 하고서는 내용을 쭉 계속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 넣었던 게 여기서 구분선 안 넣네요. 네. 구분선이 들어갔네요. 네. 하얀색이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고 세 번째 페이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 학습 방법 연구 이렇게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학습 방법 연구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단어 연구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로 넣어주시면 이 페이지 안에 이렇게 또 다른 하위 페이지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형태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다음부터 about 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꼭 머리꼴 이용해서 배너에서 제목만으로 그 다음에 삽입해서 구분선 하나 넣고요. 이 다음부터 쭉 또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이건 돌아가 볼까요? about 구분선 들어갔죠. 명확하게 아까 전에 그 테마 색깔에서 뭔가 제가 첫 번째 검정색으로 잘못 설정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씩 관리하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영단 학습 연구도 머리꼴 유형을 제목만으로 그 다음에 삽입해서 구분선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 넣어주시고 이미지 넣어주시고 삽입해서 다 넣어주시는 상태로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 마지막에 게시 눌러주시고 본인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확인 해주시면 바로 올라가진 않아요.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진 않지만 F5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왼쪽에 이제 테마가 떴고요. 여기에 학습 방법 연구, 영단어 학습 연구, 아무 내용이 없겠죠. 당연히 우리가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about 들어와서 run more라, 그 다음에 home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홈페이지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아예 깔끔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본인이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뭐 가르쳐야 될 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해서 좀 이쁘게 템플릿을 설정해서 기록을 해 놓으면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시간에 있어서 소멸되는 것들이 거의 없게 되겠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누군가를 장시간 이게 기록이 되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내 인생에 관련된 내 삶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어필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작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다음에는 홈페이지 도메인을 구매해서 그것을 구글 사이트 도구로 연동시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도메인 주소 있죠. 사이트 google.com view 그 다음 runmore, 이거를 runmore.com 아니면 runmore.net 이렇게 도메인을 수정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